우리 몸의 관절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 활동 범위가 넓은 어깨. 최근 10년 새 약 2배 급증. 현대인을 괴롭히는 어깨 통증을 한방으로 한방에. 지금 필코치 TV에서 코치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코치해 드리려고 나온 이 필코치 청주 필한방병원 병원장 염성기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명절 지나고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신데, 오늘 이 필코치에서 이 어깨 통증을 조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또 치료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비법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깨 관절 사진을 하나를 띄워봤는데요. 이 어깨 관절은 좀 특이하게 우리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혔다 폈다만 하는 단순한 관절이거든요. 근데 이 어깨 관절은 되게 복잡한 관절이고,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이제 360도의 이제 전방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동성이 높지만 그만큼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관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인지 유독 좀 손상도 많고 여러 가지 질환명들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 흉곽에 이렇게 견갑골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견갑골에 이 팔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팔뼈가 달려 있고, 그 팔뼈를 또 이렇게 견갑골이랑 이 흉골, 이 가슴뼈랑 이렇게 쇄골이 이어주는 이렇게 삼중관절로 보통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 쪽에서 보면은 이 견갑골은 어디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이제 근육이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항상 그 어깨 근육은 얘네 견갑골들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피로가 많이 누적되는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있는 이 오십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포츠 손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대통에 관련돼서도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오십견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십견 명칭이 유래는 알고 계시죠? 50대에 이제 잘 생긴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의학적인 용어는 유착성 원래 관절낭염이 좀 어렵죠. 근데 뭐 풀어서 설명하면 유착, 들러붙었다, 그런 관절낭염이 생겼다. 그러니까 동결견, 오십견, 이제 얼어붙은 관절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50대에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30대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0견이라는 별명도 주로 불리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질환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십견이랑 같이 잘 오는 게 석회성 건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화나 이제 외부 충격이 반복이 되면서 이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에 이제 칼슘 덩어리가 뭉치게 되면서 이 석회 물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 정도가 급성기 때, 그러니까 병의 초반 때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 낳는 게 낫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게 아주 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크게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포츠 손상입니다. 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오는 이제 안 써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오십견은 이제 너무 등이 굽고 좀 뭉쳐서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이 스포츠 손상은 반복적으로 너무 한 동작만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요즘에 이제 레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흔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느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프라이팬을 계속 이렇게 들거나 어떤 요리를 하시거나 어떤 나사를 조이거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계속 들어 올리거나 이런 반복적인 동작들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손상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깨 통증의 원인 중에 이제 목 디스크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이랑 어깨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목 쪽에서 이제 신경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올 때 이 디스크, 여기 있는 이 디스크가 이 노란색 쭉 이렇게 신경 다발을 눌러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목 디스크인데, 이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어깨랑 다 팔로 갑니다. 그래서 뭐 부가적인 정보지만 대부분 5번, 6번 디스크가 있으면 이렇게 어깨 쪽, 팔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디스크, 그 아래에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팔 쪽으로 많이 뻗치는 경우가 이제 목 디스크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래서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이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이제 충격을 목에 많이 받고, 또 자세가 안 좋아져서 이제 디스크가 퇴행이 되고 돌출이 돼서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나 목 디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도 이 어깨 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한의원이랑 사실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양한방 협진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기능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런 거를 처음에 보다 정밀하게 진단을 하는 게 치료 플랜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 검사를 먼저 통해서 환자 상태를 진단을 하고, 또 어깨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저희는 어깨 관절만 찍는 게 아니라 아까도 3번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 디스크도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이랑 어깨 이렇게 엑스레이를 같이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장비를 통해서 뭐 관절이나 인대 손상, 어떤 경추의 배열이라든가 어깨뼈의 배열을 먼저 본 다음에 치료 플랜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이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질환을 바탕으로, 이런 검사를 바탕으로 플랜을 세워서 환자분들이랑 뭐 얼만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면 좋아하시는 테니스를 다시 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면 직업적으로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플랜을 세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방치료 중에 이제 한약이라고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이제 보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보약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골절에 쓰이는 한약제라든지 어떤 뭐 내과적인 질환을 고치는 한약제라든지 이렇게 어떤 질환별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약 동의보감에서 이제 겸비통이라고 해서 되게 큰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조문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한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한의학적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질환들에 요즘에 접근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한약 치료도 첫 번째로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데 아주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약에 이어서 이제 아까 급성기 치료 중에 하나가 동작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한의원 가면은 엎드려서 이제 침 맞고 한 10분, 15분 누워 있는 치료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액티브하게 근육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치료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좀 경험을 해봐도 침을 놓은 상태에서 근육을 움직이면은 확실히 염증 물질들을 해소시키는데 탁월하고, 환자가 기능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침이라는 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약침이나 봉침들을 사용을 하면서 염증이 일어난 환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물론 아주 깊은 관절에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우리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극상건, 석회성 건염이라던가 어떤 관절 낭염에 관련돼서는 이 약침이나 봉침을 투여를 해서 염증을 좀 빠르게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이 1단계 이제 급성 염증기 치료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2단계 치료로는 이제 이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급성기를 겪고 나면은 이 관절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염증이 생기고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나요법을 통해서 그런 관절들을 좀 움직여주고 유착된 부분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든 거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깨기 위한 그런 가동 범위를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나요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게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질환들이 내과적인 질환보다는 척추관절 질환을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추나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추나요법이나 의사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들께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오늘 또 어떤 궁금하잖아요. 이 추나요법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목 디스크랑 같이 어깨 아프신 증상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 한 분 모시고 시연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의 안정성을 잘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이 붓거나 그다음에 어깨가 앞으로 말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어깨 질환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열, 그러니까 경추랑 척추랑 견갑대를 맞춰주는 그런 배열들을 맞춰주는 이제 추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깨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완 견갑 관절을 조금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어깨가 펴지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요. 아프세요? 환자분들께서 아프니까 이제 안 움직이려고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급성기가 지났으면 무조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인 스트레칭, 이 앞통점 이런 데 조금 이제 결려 있는데 아프시잖아요. 이런 데를 누르고 조금씩 관절을 움직여서 보다 보면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흉근을 늘려주는 치료에서 더 드득드득하죠. 좀 저리시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조금 올려서 위에 신전 범위도 좀 나오도록 해주고. 많이 안 당기십니까? 조금 당기세요. 이렇게 보통 어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광대근도 짧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세를 했을 때 손끝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진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이제 많이 좋아지신 케이스인데, 이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요, 이 등이 굽으면서 발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등이 꾸부정하게 굽으면서 어깨가 말리게 되면 팔을 들어올릴 때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가동 범위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어깨 관절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목 교정하고 어깨 앞쪽 근육 늘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자세, 척추 자세를 좀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좀 펴주는 그런 교정 치료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감싸 안아 보실게요. 고개는 살짝 숙여주시고, 자, 뒤로 편하게 기대시기만 하면 돼요. 자, 허리 살짝 세워주시고, 허리는 그렇지. 살짝만 들게요. 살짝 몸통을 위로 올릴 거예요. 저는 쭉 빼주시고, 빼시고, 뒤로 쭉, 그렇지. 자, 한번 쭉 빼시고. 좋습니다. 자, 발 풀어주시고요. 그렇죠. 고개는 살짝 숙여보시게요. 이건 조금 위에 힘을 좀 고정할 거예요. 자, 팔꿈치 길이 가깝게 한번 모아보실까요? 그렇죠. 조금 더 세게. 그렇죠. 다시 한번. 좋습니다. 많이 결리시죠? 네, 한의사에도 혹시 전문의 제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그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이제 취득을 한 지가 꽤 지났는데요. 아무튼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청주 필한방병원은 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고시를 패스한 이 한의사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환자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혹시나 어떻게 하면은 환자분들의 소중한 건강과 일상을 더 빨리 더 밝게 되찾아 드릴 수 있을까 항상 노력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 통증 잡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아프면서 100세를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안 아픈 건강 나이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관리하시고, 이 어깨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병 키우지 마시고, 이 가까운 병원들 많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이 가까운 병원들 찾으셔가지고 어깨 건강 지키시면서 아주 활기찬
또 아주 활동적인 생활 좀 이어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